창문 딱 열었을 때 그 묘하게 답답하고 꿉꿉한 냄새 다들 느껴보셨죠? 세차 직후엔 괜찮은데 이게 며칠만 지나면 또 올라옵니다. 필터도 갈아보고 방향제도 바꿨는데도 그래도 또 올라와요. 저도 그랬어요. 심지어 에바 청소에 블로어 모터까지 제가 직접 뜯어봤는데도 이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원인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한 거세요. 이게 알고 나니까 진짜 허탈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엔 저도 진짜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이게 향이 약해진 건가? 더 강한 것도 써보고 종류도 바꿔보고 나름 비싼 제품도 써봤거든요. 처음 며칠간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결국 나중에는 똑같아졌어요. 그때 느낀 게 있습니다. 이게 냄새를 없앤 게 아니라 제가 다른 향으로 덮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아무래도 좁고 밀폐된 차 안에서 냄새랑 향이 섞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머리만 아프고 답답할 때가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연무기를 구입을 했어요. 편백나무 액을 넣어서 이제 차 안에 직접 뿌려본 거죠. 인공향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고 향균 효과도 있다고 해서요. 좀 기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편백향은 날아가고 그 밑에 있던 꿉꿉함이 이게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덮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음엔 당연히 필터 문제라고 생각했었죠. 공조기 라인에서 나는 냄새의 확률이 가장 높았으니까요. 바로 새 필터를 교체를 해봤어요. 교체 직후엔 확실히 공기가 뭔가 좀 맑아진 느낌이랄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플라시보 효과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딱 며칠만 지나면 냄새가 똑같아지더라고요. 에어컨을 켰을 때는 물론이고 에어컨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차문을 딱 열면 그 꿉꿉함이 또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시트도 닦아봤죠. 다른 청소업체에서 괜찮다라는 그런 제품을 어떻게 좀 알아봐 가지고 진짜 꼼꼼하게 닦았거든요. 그런데도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터나 시트 문제가 아니구나. 뭔가 좀 문제를 좀 더 다른 방향으로 알아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동호회에 들어가서 뭐 서치도 하고 질문도 하고 마침 정비하시는 그 지인분이 계셔 가지고 그분한테도 여쭤봤죠. 아무래도 에바 쪽에서 냄새 나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에바포레이터라고 에어컨이 차가운 바람을 만들어내는 열 교환기인데요. 여기에 이제 곰팡이가 쌓이면 에어컨을 켤 때마다 이제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업체에 맡기면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알고 있는데요. 카페글 찾아보니까 뭐 이 정도면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어 가지고 에바 클리너를 이제 사서 직접 뿌려보고 클리닝 작업을 조금 꼼꼼하게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또 냄새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마침 에어컨이랑 히터 켤 때 블로어 모터 쪽에서 이렇게 끼익끼익 하는 소음이 나더라고요. 블로어 모터는 실내로 바람을 불어넣는 팬인데요. 여기에 이물질이 끼면 바람 나올 때마다 냄새가 딸려 나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여기서 냄새 나는 게 100%다. 뭔가 지금 블로어 모터 쪽에 끼었다. 낙엽이라든가 아니면 뭐 곤충 사체라든가 이런 게 껴서 지금 냄새가 난 것 같다. 이제 나름 제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어차피 소음도 잡아야 하니까 잘 됐다 싶었죠. 그때 타던 차가 토스카였는데 조수석에 누워 가지고 이제 블로어 모터를 빼고 분해하고 세척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BMW 260 530 탈 때도 이 동일한 작업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 차량 가운데 보시면 산타페시아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부분을 다 이제 걷어내야만이 블로어 모터 작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기어봉을 빼야 돼요. 근데 기어봉 교체 작업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요령이 없으면 쉽게 안 빠집니다. 저는 그때 뭐 잘 모르다 보니까 힘으로만 한 거죠. 힘으로 막 했는데도 안 빠지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진짜 있는 힘껏 이거를 뽑았는데 뽑히더라고요. 근데 뽑혔는데 이게 어디를 부딪혔냐면 앞유리. 앞유리를 이게 기어봉이 그대로 쳐 버린 거예요. 유리가 이렇게 따닥 갈라지면서 아 앞유리가 깨져 버렸어요. 정비소에 그냥 블로어부터 교체하는 데 맡겼으면 얼마 안 했을 텐데 셀프로 하다가 그냥 망한 거죠. 앞유리 교체 비용이 훨씬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여기까지 했는데도 도대체 어디서 냄새가 나는 거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 봤는데도 이게 잡히지 않으니까 그때부터는 에어컨 말고 다른 데를 보기 시작했죠. 근데 의외로 답은 생각보다 쉬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카메트, 그 실내 바닥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신발을 신고 타는 그 바닥인 거죠. 매트는 매일 신발에 묻어오는 이물질이랑 뭐 빗물, 습기를 고스란히 받아내는 공간이잖아요. 물론 눈에 보이는 건 어느 정도 치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매트 안쪽 깊숙이 조금씩 스며들고 쌓인다라는 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그냥 지나치게 되는 거죠. 거기다 이게 세척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물론 세차장에서 매트 세척하고 건조기 돌리면 다 마르는 거 아닌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한 번은 세차 직후에 이제 어느 정도 말랐다 싶은 매트를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봤거든요. 근데 손바닥에 이렇게 물기가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매트 가장자리가 특히 물기가 많았었어요. 겉은 말라 보여도 이게 안쪽에는 수분이 그대로 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 상태로 다시 차에 깔고 문을 닫으면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 습기랑 오염물이 그대로 갇히는 거예요. 밖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냄새가 날아가는데 차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전문가분들도 젖은 신발이나 우산으로 인해 물기가 이 매트에 스며들면 세균과 곰팡이가 서식하기 아주 쉬운 환경이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매트 교체를 2년 주기로 권장할 정도로 이 오염이 아주 심각한 공간이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그 수분이 그 매트 아래 차량의 원래 바닥까지도 번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매트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차 바닥 자체에서도 냄새가 올라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상황이더라고요.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회사 회식 때라든가 아니면 오랜만에 뭐 친구들 만났을 때 삼겹살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삼겹살 먹고 온 날은 그 유난히 그 냄새가 옷에 배잖아요. 그 옷을 아무리 털어도 안 없어지고 페브리즈 뿌려도 뭐 잠깐이에요, 사실. 결국 빨래를 해야 없어지는 거거든요. 매트도 똑같더라고요. 터는 건 눈에 보이는 먼지를 없애는 거지 이미 안쪽까지 스며든 냄새를 털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매트도 결국 제대로 씻고 완전히 말려야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 매트 청소하고 나서 바로 원래 자리에 놓지 않고 집에 가져와서 베란다에 말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와이프한테 꾸지람을 좀 들었습니다. "뭘 매트까지 집에 가져와."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도 완전히 말려서 다시 까니까 확실히 냄새가 덜 나더라고요.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매번 이 매트를 집으로 가져오는 게 진짜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꼼수를 생각했죠. 매트를 이제 무청사고 나서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단 트렁크에 넣어 두자. 트렁크면 잘 마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완전히 마르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더라고요. 트렁크 안도 결국 밀폐 공간이라 제대로 건조가 안 됐던 거예요. 결국 완전히 마르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최선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찮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씩은 꼭 베란다에서 말리고 있거든요. 물론 번거롭긴 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많이 놓치는 건 매일 발을 대고 있는 바닥 환경이었습니다. 차 안이 아직도 꿉꿉하다면 오늘 집에 가셔서 매트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저처럼요. 귀찮더라도 한두 달에 한 번 완전히 바짝 말려보세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차이가 꽤 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